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 3월 모의고사 문법 기출문제인 35번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5번 같은 문제는요,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선생님과 이 학습활동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해당하는 예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언어와 매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접사에 대한 개념이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형용사 형성 파생법은 크게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형용사 형성 파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법적인 기초를 먼저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자면요. 단어 형성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이룰 때는 단일어와 그 다음에 복합어가 있고 이 복합어에서 합성어와 파생어가 나뉜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생어를 구분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접사죠. 자, 이 접사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접사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사는요. 어근의 앞에 붙느냐에 따라서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 그 다음에 어근의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접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형용사라는 단어가 파생될 때 앞에 붙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이 있고 뒤에 붙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풋사과라고 했을 때는요. 이 사과라는 어근에 이 풋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형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접미사가 붙은 예로는 웃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웃다라는 어근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음이라는 파생어가 붙어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구분하는 방법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 파생 접사가 어근과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고 합니다. 이 한정적 접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를 들어 풋, 사과 같은 경우는요. 이 사과라는 명사에 풋이라는 접두사가 붙어도 그대로 이것은 뭡니까? 명사죠. 그래서 명사가 명사로 품사를 변화한 경우는 한정적 접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 접사가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웃음입니다. 여기는요. 웃다라는 동사에 음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웃음이라는 뭐가 되나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은 기억 보세요.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저하는 접사가 붙은 것이고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은 대체로 명사 어근 뒤에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명사가 붙은 것이란 얘기가 나오죠. 이게 바로 지금 방금 설명했던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의 개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뜻만 붙였기 때문에 한정적 접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니은 같은 경우는 품사가 명사 어근 뒤에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지배적 접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두사, 이제 접미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형용사를 파생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접두사와 접미사입니다. 이 새와 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새하고 시를 보면요. 우리 새빨간 사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빨갛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뻘겋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빨갛다와 뻘겋다 형용사죠. 근데 새하고 시가 붙는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었냐?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형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롭다, 되다, 답다, 스럽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우리 다는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빼면 이 롭, 돼, 답, 스럽이 여기서는 핵심적인 이제 전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와, 이건 진짜 보배롭다 라는 그 단어를 봤을 때 이 보배는 명사인데 롭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이 일은 정말 복되다 같은 경우도 복이라는 명사에 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다 같은 경우도요. 명사에 답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스럽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건데요. 정말 너 어른스럽다. 정말 너 사랑스럽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른이나 사랑 같은 명사에 스럽이 붙어서 형용사로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보면 다음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시퍼런, 새롭게, 복된, 정답게, 사랑스러운 이런 식의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파악은 제대로 하셨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요. 시퍼런은 접두사 시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기억에 해당하는 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 보면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었는지 볼까요? 자, 퍼렇다 같은 경우죠. 자, 퍼렇다는 당연히 파란색을 의미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시라는 접사가 붙어도 역시 뭡니까? 품사가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예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새롭게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부터 형성된 말의 활용으로 기억에 해당하는 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새 같은 경우는요. 문법 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수업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단골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 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앞에 붙었으니까 접두사 같고 뭐뭐롭다? 이것은 뭐예요? 전미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하다가 그냥 맞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롭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롭이 결합되는 단어를 제가 보배롭다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예가 슬기롭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사 어근에 보통 롭은 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파생하는데요. 새롭다와 외롭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는요. 명사 새가 아니고요. 새, 신, 뉴를 얘기하는 새,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관형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롭다 같은 경우는요. 현대어에서 혼자인, 하나인, 한쪽에 치우친 또는 홀로 이런 얘기를 말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다루는 게요. 이것들은 중세국어에서도 한번 다룰 수 있는데 이 새하고 외는 중세 때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품사가 현대로 오면서 관형사가 되고 이건 접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관형사하고 접두사에 왜 롭이 붙지? 왜? 롭은 명사 뒤에 붙는 접사인데 왜 롭이 붙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중세 때 이 새와 외가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붙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이라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새는 관형사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데 새의 특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세국어에서도 나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대와 중세를 아울러서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쉽죠. 복되는 전미사 되다가 이 복이라는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 맞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예가 맞죠. 그 다음에 정답게는 전미사 답다가
정이라는 명사 어근 뒤에 붙어서 형성된 말의 활용으로 또 니은에 해당하는 예가 맞습니다. 사랑스러워는 전미사스럽다가 명사 어근 사랑에 붙어서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니은에 해당하는 예이다 라고 해서 나머지는 이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색을 모르더라도 뭔가 어색함을 느껴서 2번이라고 고른 친구들 또는 수험생들 있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 시간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